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하고 32강에 안착한 국가 중에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있죠. 특히 스페인은 4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38억이다, 20억이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연봉의 무색하리만큼 초라한 성적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은 왜 무능한가? 스페인 감독은 왜 강력한가? 그렇다면 스페인 감독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축구와 정치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비교 분석. 오늘의 주제는 실리주의자로 거듭난 스페인의 명장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과거의 스페인은 티키타카로 불리는 점유율 축구에 갇혀 침체기를 겪었죠. 그러나 푸엔테 감독은 점유율에만 집착하지 않고 측면 윙어들의 기동력을 앞세운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 즉 실리 축구를 접목하여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점유를 위한 점유가 아닌 이기는 축구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 역시 실용주의라는 점에서 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미래 자원 발굴과 파격적인 육성입니다. 푸엔테 감독은 U19, U21 등 연령별 대표팀을 오랜 기간 이끌면서 라민 야말, 니코 윌리엄스 같은 초특급 유망주들을 15세 때부터 직접 발굴하고 성장시켰죠. B클럽 출신이라는 간판보다 현재의 기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라는 비전 아래 청년 세대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청년층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출산과 배경을 보지 않고 잠재력과 현재의 쓰임새를 먼저 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인재 및 세계관은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푸엔테 감독은 이번 월드컵 명단 발표에서 스페인 최고 명문인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를 사상 최초로 단 한 명도 발탁하지 않는 파격적인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오직 현재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로만 팀을 채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 회복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권력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효용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을 짜라는 추진력은 두 실리주의자의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네요. 하지만 두 분에게는 명확한 차이점도 존재하죠. 푸엔테 감독은 스스로를 감독이기 이전에 교육자라고 칭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덕장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선수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다독이는 데 능하시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면 돌파와 강력한 추진력이 기반됩니다. 거대 기득권의 반대 속에서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쌓아온 정책 집행력을 바탕으로 불도저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는 돌파형 리더십이 특징이시죠. 푸엔테 감독이 소통과 유연함으로 포용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과 강단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는 리더십입니다. 결국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과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와 효율,
그리고 기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실리주의적 리더의 전형이죠. 다만 푸엔테 감독은 이를 부드러운 삼촌처럼 실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강한 카리스마로 실천해 나가십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승리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두 분의 실리주의는 앞으로도 두 분이 노인 현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